뭔데? 개발자 좋은 직업이지. 개발자? 무슨 일 하냐고? 뭐 무슨 일 해? 개발하지. 이리 와봐. 개발자 뭐 하는지 알려줄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잖아. 뭐 자바, 파이썬, C, C++, 뭐 이런 거랑 그 프레임워크라고 있어. 그러니까 이 개발을 더 잘할 수 있는 툴, 뭐 도구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걸 사용을 해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개발자라고 부르는 거지. 그게 뭐 어플이 됐든 아니면 게임이 됐든, 우리가 뭐 키오스크에 들어가는 그런 소프트웨어까지 뭐 그런 걸 다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그냥 개발자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자면, 이렇게 개발자라고 해서 다 같은 개발자가 아니야. 각자 하는 업무의 방식들이 엄청 다양하고, 그래서 되게 많은 직업군이 있어, 개발자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갈래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아지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줄게. 이게 옛날에는 자주 들리는 단어가 아니었는데 요즘은 이제 개발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이런 단어 정도는 들어봤을 수도 있어. 근데 몰라도 괜찮아. 형이 다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좀 예를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크게 프랜차이즈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본사 그리고 가맹점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이 각각의 역할을 한번 보자고. 가맹점의 역할이 뭐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가맹점이라는 건 이제 여기에 깔려있는 그런 가게들이란 말이야. 그럼 이 가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이제 고객한테 내가 판매하는 어떤 상품들을 잘 진열을 하고, 그리고 뭐 가게를 좀 예쁘게 꾸며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제품을 파는 최앞단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너 가게를 갔어. 근데 가게가 막 지저분하고 친절하지도 않아. 그런 게 좋아? 아니면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이런 게 좋아? 당연히 후자가 좋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뭐 일반적인 가맹점의 역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본사는 과연 뭘 하는 사람들이야? 본사의 역할은 뭐야? 그렇지. 결국 가맹점에서 제품을 판매한다는 건 누군가 그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예를 들어봤을 때 그렇잖아. 그러니까 본사는 결국 이런 제품을 잘 만들어서 빠르게 가맹점에게 납품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근데 꼭 이게 제품일 수도 있고, 뭐 음식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재료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럼 본사의 입장에선 이런 제품이나 재료를 뭐 가공도 해야 되고, 이걸 또 어딘가에 저장도 해놔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공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창고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재료가 돼지고기라고 해보자. 그러면 사실 냉장실에 있어야 되잖아. 아니 조금 더 오래 있으려면 냉동실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하려는 재료에 따라서 창고의 형식이 바뀌잖아. 뭐 이런 것들도 다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 가맹점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뭐 고객의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이 선호도가 높은지 뭐 이런 정보들을 기반을 해서 뭐 다음에 판매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우고 하는 게 이제 본사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자, 내가 갑자기 왜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설명을 하냐면, 사실 너는 지금 백엔드, 프론트엔드 모든 개념을 이해를 한 거나 다름없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객과 마주하는 최전선에 있는 걸 가맹점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프론트엔드, 그리고 고객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하는 그걸 이제 본사, 백엔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짚어보자. 내가 아까 가맹점의 역할이 뭐라 그랬지? 그치, 봐봐, 똑같아. 프론트엔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디자인적인 요소나 그리고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경험하는 것들,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디자인적인 측면을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 사용자의 그 경험적인 측면을 UX,
유저 익스페리언스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가게에 들어가서 느끼는 그 기분이랑 어떤 뭐 프로그램이든 시스템이든 어플이든 접속을 해서 내가 느끼는 그 경험과 뭐 디자인들,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프론트 엔드란 말이야. 결국 우리가 직접 보는 어떤 웹페이지나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아까 가맹점은 그 본사에게서 재료를 받아다가 이렇게 잘 DP를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도 똑같아. 그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백엔드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잘 조합을 해서 이제 프론트엔드에서는 최대한 이쁘고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역할이,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아무리 데이터가 좋아도 그냥 다 플레인 텍스트 형식으로 다 보여준다면 그거 과연 쓸까? 안 쓰지. 이렇게 하면 그 가맹점과 프론트엔드의 그 개념이 약간 접목이 됐지. 그러면 이 본사랑 백엔드 이거를 접목시키는 건 더 쉬울 거야 아마. 우리가 아까 본사의 역할은 뭐라 그랬어? 그치? 뭐 그런 것도 있고, 재료나 제품을 어딘가에서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럼 그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이런 것도 있어야 돼. 그럼 만들어진 거를 바로 납품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 창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재료, 제품, 그거를 데이터라고 바꿔보자. 그러면 백엔드의 역할은 뭐냐면 프론트엔드가 필요로 하는 그 데이터를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형태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어딘가에 저장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창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얘기를 자주 들어봤던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재료를 저장하는 건 창고라고 했지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재료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창고의 형태도 바뀐다 그랬잖아. 똑같아.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달라질 수 있어. 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이제 SQL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NoSQL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SQL이라고 보면 돼. 여기에는 이제 MySQL 또는 오라클, 마리아DB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NoSQL은 대표적으로 몽고DB 이제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건데, 뭐 꼭 이렇게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저장하지 않아도 파일 형식으로 남겨놓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러면 파일 형식으로 남겨놓는 거야. 어떻게 저장했을 때 효과적일까에 대한 판단을 백엔드가 하는 거지. 프론트엔드처럼 직접적인 디자인의 요소는 없지만 이 데이터를 확실하게 또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그런 로직들이 이제 백엔드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야. 어때? 이제 그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 개념이 좀 쉽게 이해가 좀 되나? 근데 내가 여기서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필을 받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아까 그 프랜차이즈야 가맹점과 본사가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맹점은 본사에게서 재료 같은 것들을 수급받는다 그랬잖아. 그리고 가끔 이제 여기 가맹점에서 만들어진 그 뭐 데이터, 뭐 설문조사,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쳐봐. 이런 데이터들은 또 본사로도 전송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둘을 연결하는 이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그치? 우리가 이거를 물류 시스템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결국 이 물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사와 가맹점의 효율적이고 빠른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예를 들어 수원에서 서울로 재료를 수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있는 춘천을 찍고 수급을 한다.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길을 찾아내는 게 이제 물류 파트의 역할일 거잖아. 그리고 본사가 서울에 있어. 근데 가맹점이 부산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물류 파트들은 이 서울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당일날 출고해서 부산으로 한 방에 이동하려고 할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 예를 들면 부산이라면 여기 부산 뭐 중간 뭐 대전인가 어디쯤에 하나의 창고를 두고 여기에다가 만들어진 제품들을 그때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여기 밑에 있는 여러 가맹점에서 그 재료나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대전에 있는 창고에서 분리 배출을 할 거란 말이야. 이게 더 효율적이잖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는 게 이제 물류 파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내가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사실 이 물류 파트가 하는 역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거든. 시스템 엔지니어는 결국
백엔드에서 프론트엔드로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조를 짜는 사람들이거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도 사실 물리적인 뭐 서버, 클라이언트 이런 얘기를 하잖아. 클라이언트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이제 노트북 PC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서버가 미국에 있어. 이 데이터는 결국 물리적으로 전송이 돼야 되거든. 뭐 전선을 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어쩔 수 없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굳이 미국에다가 서버를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 결국 이제 이런 서버들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창고의 위치,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의 구조를 짜는 거지. 이제 그런 걸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한다고 보면 돼. 됐지? 그래, 이해가 돼야지. 될 거다. 아이씨, 아니지. 아까 엄청 많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 근데 또 일반적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긴 해. 왜냐면 세상에 진짜 많은 개발자분들이 계시거든. 진짜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 우리가 이제 AI가 발달하면서 뭐 빅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들도 있고. 근데 이분들은 사실 연구자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통합적으로 개발자라고 보자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키오스크처럼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도 계시고. 너무 많아. 모든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지는 걸 다 개발자라고 하니까. 물론 이렇게 직업군이 너무 많긴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너가 지금 이제 그 개발에 약간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 거라면 사실 내가 얘기했던 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이 세 가지만 알고 공부를 하고 개발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른 직업군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파악이 될 거야. 됐어? 이제 좀 뭐 개발자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조금 납득이 되나? 이해가 되나? 이해가 돼야지. 내가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에도 알려줄 테니까 물어보고. 빠이.